지금은 자가로 과천에 레미안슈로 26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움직임을 이제 비과세 요건 채운 다음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사실 강남하고 격차는 제 생각에 이제 좀 하락 분위기가 마감되면은 좀 더 오히려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쯤 갈아타는 게 좋을지랑 지금 당장은 사실 비과세 요건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거든요. 중요하신 건 갈아타기 시점이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과세 요건 채워주시면 바로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아타기에 있어서 뭐 더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서울이 조정받아야지, 과천만 오르고 서울이 조정받아야지 사실 지금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갈아타기 하실 때. 그럴 만한 그 기회가 뭐 1, 2년 안에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지금 만약에 갈아타기를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비과세 요건 채워지시자마자 저는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강남이 저기 갭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대출을 끼고 실거주로 진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전세가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사실 강남이 막 뭐 2000 맞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럴 때처럼 막 예. 갭이 엄청 줄은 상황은 안 오겠죠. 예. 그렇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강남이 아닐 때 선택지로는 혹시 같은 과천 내에서 뭐 신축으로 이동이나 평형을 높이는 이동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과천이 쉽게 죽을 만한 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과천이 뭐 갑자기 뭐 좀 안 좋은 입지로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과천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25평보다는 34평이 당연히 더 인기가 많을 거고 또 40평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 저는 평수 과천에서 늘려가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계속 투자로만 움직일 생각일 때는 예. 지금은 사실 전세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요. 예. 그랬을 때는 투자로 권유해 주실 만한 지역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는 어떻게? 투자를 꼭 수도권으로만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사실 근데 수도권에서도 급지 하락을 하긴 그러니까 예. 높여서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서는 선택지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채수를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 계속 이제는 1주택 비과세식으로 이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다주택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는 방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는 갈아타기를 결국 목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과천보다 상급지라고 하면 사실 답안지가 뻔하게 나와 있는 거라 제가 뭔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주택자도 나는 감안하고 있고 뭐 지방 투자도 괜찮고 이러면은 제가 조금 이제 바운더리를 넓혀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방향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방향에서 좋은 걸로 갈아타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과천보다 좋은 입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다른 지역이 있나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답을. 그럼 만약에 2주택 포지션을 했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뭐 취득세도 규제 지역 외에서는 똑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규제 지역 외에서는 혹시 2주택 갈 때도 역시 갭으로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2주택 가시는 거는 지금 어차피 뭐 거기 들어가서 하실 게 아니라면 전세 끼고 사는 걸로 보셔야죠. 예.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갭은 지방이 더 붙어 있으니까 지방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수도권에서 좀 외곽이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레미안슈르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뭐 금리가 내려와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후순위 받아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전화 주신 분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내가 쓰고서 얼마 정도까지 대출이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셔서 제가 뭐 무조건 후순위 대출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좋은 거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 만약에 지금 2주택을 뭐 내가 한번 분양을 노려보고 있다 추첨제로 라고 하셔서 좀 괜찮은 지역을 분양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울 쪽에 있는 빌라인데 여기가 갭이 적어. 그래서 내가 뭐 한 지금 이제 뭐 슈루 빼고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 있는데 한 1억 정도 여기 묻어둬도 나는 뭐 한 10년, 20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도 있고요. 수도권에 외곽지를 가시는 건 차라리 저는 그냥 좋은 걸로 갈아타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어디 외곽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어설픈 걸 투자하느니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가 되느니 그냥 차라리 좋은 걸로 갈아타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서 예, 예. 말씀해주신 부분 다양하게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산 증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은 이미 답이 방향성이 예, 있으셔서 잡혀 있으세요. 예, 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맞아요. 대한 예. 그게 있어서. 그냥 그거에 대한 확답을 좀 더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보니까. 아, 지금 1주택 상태인데, 예, 그 이번에 그 친구 추천으로 네, 그 강원도 속초에 네, 더샵 프라임뷰라는 아파트를 그 분양을 일단 한번 넣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제가 가보니까 뷰도 그렇고 그 관광지를 끼고 있어서 좀 예, 괜찮을 요인이 있다라고 보였는데 네. 그 지방 아파트 특히 속초 같은 데도 지금 투자하는 게 좀 오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몇 평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전용 110을 분양을 넣었거든요. 110, 네, 네. 그래서 북통향으로 이제 영랑호가 보이는 그런 걸로 넣었어요. 분양가 얼마셨어요? 7억 6,500이요. 몇 층이세요? 그 아직 발표는 안 나고. 아, 아직 발표는 안 이제 되셨고? 수요일에 발표가 나는데. 예. 근데 좀 전망이 아직 좋은 곳이 넣었는데 혹시 되면 이제 어떻게 할지 이게 궁금하시나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변이. 이거를 보는 이유는 네. 전체적으로 얘네가 지금 보면 이제 속초 프라임뷰 근처에 그 예.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현대랑 그 설악현대 뭐 이런 거 모여 있는 쪽. 예, 이쪽에서 맞아요. 그나마 제일 신축이 교동 명지 미래힐이라고 해서 이제 46평짜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고려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여기도 40평대가 있을까 수요가. 예. 왜냐면 40평대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맞아요.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명지 미래힐을 그 대리로 봤을 때는 여기가 2020년 10월쯤에 2억 8,500이었는데 1년 만에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40평대도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요거를 그 똑같은 식으로 주변에 지금 제가 이게 로그인을 안 해서 그 연식이 한 번에 눈에 안 보여서 찾기가 좀 오래 걸리는데 예.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54평짜리도 금호동도 보면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다 한 1억 정도는 올랐거든요. 40평대 이상들이. 예, 맞아요. 그러면 40평대 수요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 그죠. 이게 7억 7천이라고 하면 사실 싼 거 같지는 않습니다. 비싸다고 예, 생각했는데 예. 추천해준 친구 말로는 예. 뷰 자체가 워낙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뷰를 뷰가 나오긴 하네요, 진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북향으로 예, 해서 예. 북동향으로 해서 뷰를 보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뷰가 요쪽으로 나오게 해놨구나. 그래도 세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기본 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계속 라이브 할 때도 뭐 입주 물량이라든가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100% 심리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이런 휴양지에 럭셔리한 그 뷰 잘 보이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라는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움직이는 애지. 사실 여기가 정말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집에 이만큼의 가치를 주고 싶어 정도의 가치가 되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다른 지방의 똑같은 아파트들이 경기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얘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프리미엄이니까. 예. 그래서 안정성으로 봤을 때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멋지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다음으로 지금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 속초 쪽이라서 세컨하우스를 많이 마련하시는 편이라서 수요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상권도 그렇고 이런 주거 트렌드는 또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뭐 단순히 1, 2년 보고 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입주도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이제 분양하면. 맞아요. 이제 3년 남은.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좀 싸게라도 하면은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할 텐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판단이 좀 서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해보실 겁니까? 수요일 날 발표는 일단 보고 네. 그래서 경쟁률도 봐야겠죠. 그거 보고 결정하시는 걸로. 예, 지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지금 만약에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면 여기 전매 가능하지 않나요? 예, 전매는 가능한데 예. 3대1이 좀 안 나왔어요. 전용 112. 아까 아. 2점 몇이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 예. 맞아요. 네. 전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만약 당첨된다면 예, 예. 전매로 매도를 노려보시는 것, 이런 프리미엄 있는 단지들은 어쨌든 경쟁률이 그 정도 나왔으면 예. 피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방망이 짧게 잡고 예.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후기 올리겠습니다. 채팅에 꼭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천 떼기? 3천 떼기? 3천 정도 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이면. 어.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그래도 지금 시기에 3대1 정도 나왔으면 이 속초가. 110이 그러면은 그만큼 관심 받고 있는 거라는 소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쇼피는 붙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진짜 세다. 근데 여기는 또 8.7억이에요? 그쵸.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8.7억 이건 뭐지? 이 컴퓨터 화면에 보여요? 비싸다. 비싸. 속초가 근 9억.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맞는 건가 지금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게 근데 프리미엄 시장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이성적으로는 이 가격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후랭이님도. 네. 그쵸? 저는 알고 여기 다 걸어봤거든요, 한 바퀴 전체 다 여기 걸어봤거든요. 세다 진짜. 네. 근데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